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추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과 끓는 물에 딱 5초만 데쳐서 드시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 몸에 더 좋을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며칠 전에 사온 상추가 한쪽 구석에서 축 늘어진 채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쌈으로 몇 장 드시다가 나머지 절반은 물러버려서 그냥 버리신 경험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음식 버리는 걸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상추 한 봉지를 마지막 한 장까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든든한 반찬으로 바꿔 드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끓는 물에 5초입니다. 이 5초가 상추를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바꿔 놓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추나물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과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핵심 비결입니다. 둘째, 상추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셋째, 상추와 함께 드시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같이 드시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하는 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챙겨 두시면 앞으로 상추를 한 장도 버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댓글에 해볼게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집 밥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추를 데치면 영양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오랫동안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영양을 챙기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끓는 물에 오래 담가두면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 일부 빠져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단 5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추를 생으로 드실 때 한 번에 몇 장이나 드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대여섯 장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살짝 데치면 부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생으로 먹을 때보다 두세 배는 더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상추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철분을 한 끼에 훨씬 더 많이 챙기시게 되는 겁니다. 적은 양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넉넉한 양을 데쳐 먹는 쪽이 영양 섭취량으로 보면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녹색 채소는 완전히 푹 익히는 것보다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데치는 쪽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채소의 질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추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무려 2000 마이크로그램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노화를 늦추고 해로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게다가 데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추 특유의 풋내와 쌉싸름한 쓴맛이 싹 사라집니다. 평소에 상추 향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드시던 분들도 데친 상추는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입맛 없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추를 데치면 차가운 성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상추는 원래 성질이 서늘한 채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채소를 드시면 속이 차고 배가 아프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특히 그러십니다. 우리 이웃에 사시는 68 임경자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위장이 약해서 생채소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친 상추나물로 바꿔 드신 뒤로는 속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데치면 차가운 성질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핵심인 상추나물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상추 손질입니다. 청상추든 적상추든 꽃상추든 어느 것을 쓰셔도 다 괜찮습니다. 다만 잎이 너무 얇고 여린 상추보다는 도톰하고 싱싱한 상추가 데쳤을 때 식감이 더 살아있습니다. 양은 손으로 한 움큼 넉넉하게 2줌 정도. 무게로 치면 250g이면 내 식구가 한 끼에 드시기 딱 좋습니다. 혼자 드신다면 100g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상추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상추는 잎이 넓어서 흙이나 농약이 골고루 묻어있기 쉽습니다. 물에 잠깐 담가만 두고 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어주셔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씻은 상추는 큼직하게 2~3번만 잘라주세요. 너무 잘게 자르시면 데쳤을 때 흐물흐물 뭉개집니다. 한 입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팔팔 끓여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반쯤만 끓은 미지근한 물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이 완전히 끓어올라 김이 펄펄 나야 합니다. 물이 충분히 뜨거워야 짧은 시간에 상추가 살짝만 익고 그래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으면 상추의 푸른색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나고 밑간이 살짝 배어서 맛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추는 딱 5초만 데치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상추를 한 번에 다 넣고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어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신 다음 바로 건져주세요.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5초가 지났는데 조금만 더 두면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더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추는 잎이 얇은 채소라서 조금만 오래 두면 금방 흐물흐물하게 풀어져 버립니다. 딱 5초! 이 시간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풋내만 쏙 빠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건져낸 상추는 곧바로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혀주세요. 이 과정을 절대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번거롭다고 그냥 채반에 받쳐만 두시면 안 됩니다. 건져낸 상추는 겉은 식어도 속에는 열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두면 계속 익어버립니다. 찬물에 담가야 익는 것이 완전히 멈추고 푸른색도 곱게 고정됩니다. 얼음물이면 더 좋습니다. 충분히 식힌 상추는 두 손으로 꼭 쥐어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겉돌고 나물이 싱거워집니다. 두 손으로 꽉 쥐어서 물기를 확실하게 짜주시고 한 번 짜고 나서 한 번 더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잘 잡아야 나물 맛이 깔끔합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상추나물 양념의 핵심은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1:1 비율로 각각 한 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때 된장은 짠맛이 강한 집된장보다는 시중에서 파는 쌈장용 된장을 쓰시는 게 간을 맞추기에 훨씬 편합니다. 집된장을 쓰실 경우에는 양을 조금 줄여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마늘은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마늘이 들어가야 된장과 고추장의 묵직한 맛이 살아나고 나물 특유의 구수한 향이 제대로 납니다. 그 다음 매실액 2스푼을 넣어주세요. 매실액이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면서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매실액이 없으시면 설탕을 반 스푼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를 넉넉하게 넣고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향이 더 진하고 고소해지는데 된장 향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들기름을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꼭 넣으시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기름 없이 그냥 된장고추장만 넣으시면 맛도 덜하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스푼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아주는 겁니다. 다 만든 양념장에 물기를 꼭 짠 상추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주무르시면 상추가 뭉개집니다. 양념이 골고루 묻을 정도로만 살살 묻혀주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홍고추를 가늘게 채 썰어 함께 무치시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알싸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나물은 한 번에 다 묻혀두지 마시고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묻혀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미리 다 묻혀두면 물이 생기면서 금방 숨이 죽기 때문입니다. 고기 한 점 없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상추나물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따뜻한 밥에 올리고 참기름 살짝 둘러 비벼 드시면 그게 바로 별미 비빔밥입니다. 자, 잠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추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상추는 영양가가 별로 없는 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식이섬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도와주고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상추에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어르신들, 늘 피곤하고 어지러우신 분들은 상추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은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서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상추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K까지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가 영양의 왕이라고들 하지만 어떤 영양소는 상추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작고 흔한 채소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상추는 쌈으로만 먹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쌈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나물로 드시면 양도 훨씬 많이 드실 수 있고 밥 반찬으로도 완벽합니다. 한 가지 채소를 여러 방법으로 즐기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무조건 졸리다. 밥 먹고 상추 먹으면 잠이 쏟아진다. 이게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추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락투신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드시면 나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끼에 드시는 정도의 양으로는 졸음을 유발할 만큼 락투신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건 사실 상추 때문이 아니라 식사 후에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 락투신을 똑똑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들은 저녁에 상추나물을 드셔보세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상추나물을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들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세 드시면서 밤에 자주 깨고 잠이 얕아지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비싼 수면제 대신 냉장고 속 상추 한 봉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상추는 햇빛만 잘 받으면 된다. 집에서 상추를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추는 강한 직사광선보다 부드러운 간접광선을 좋아합니다. 너무 강한 햇빛을 오래 받으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창문에서 약간 안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만 신경 쓰셔도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 상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친구분들, 이웃분들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상추나물은 특히 더 좋은 반찬입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칼륨이 그 나트륨을 배출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짭짤한 음식을 드신 날에는 상추나물을 꼭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짠 음식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상추의 칼륨이 도와서 내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또 상추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을 드실 때 상추나물을 함께 드시면 밥의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약처럼 고마운 반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식습관이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치면 왜 좋은지, 그리고 상추나물 만드는 정확한 방법과 상추에 대한 오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상추를 고르는 법과 상추나물을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상추를 고르는 법입니다. 상추는 잎이 싱싱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습니다. 잎끝이 누렇게 변했거나 물러진 것, 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하세요. 줄기 끝에 자른 단면이 너무 거뭇하게 변색된 것도 오래된 상추입니다. 잎을 살짝 만졌을 때 탱탱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갓 수확한 신선한 상추입니다. 그리고 상추는 적상추, 청상추, 꽃상추마다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적상추는 향이 진하고 쌉쌀한 맛이 있어 나물로 만들면 더 깊은 맛이 나고, 청상추는 부드럽고 순해서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바꿔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추나물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요리에 응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빔밥 말고도 데친 상추나물을 잘게 썰어 김밥 속재료로 넣으면 색다른 김밥이 됩니다. 또 칼국수나 잔치국수 위에 고명으로 올려도 좋고, 두부와 함께 부침개 반죽에 섞어 부쳐도 별미입니다. 한 가지 재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 상추 한 봉지가 정말 알뜰하게 쓰이는 셈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그러셨죠. 음식은 버리는 게 죄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면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가족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추나물은 도시락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손주들,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 도시락에 한 칸 넣어주시면 밖에서도 채소를 챙겨 먹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채소를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맛있게 무친 나물이라면 거부감 없이 잘 먹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한 접시로 챙기는 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맛이 담긴 상추나물 한 접시가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사실 사계절 내내 나오지만 봄과 초여름에 나오는 상추가 가장 연하고 맛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상추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사오신 즉시 손질해서 데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더울수록 생으로 두면 금방 상하지만 데쳐서 냉동해 두면 한여름에도 걱정 없이 두고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더위에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무친 상추나물 한 접시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자, 이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추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추와 가장 잘 맞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철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이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곁들이면 부족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추나물에 으깬 두부를 살짝 섞어 양념에 함께 무치는 방법이 있고, 두부를 따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맛있지만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곁들이시면 더욱 든든합니다. 특히
상추의 락투신과 두부의 편안한 식감이 만나면 속도 편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훌륭한 저녁 한 끼가 됩니다. 요즘 걱정이 많으시거나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 상추와 두부를 저녁 반찬으로 올려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잘 맞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상추의 부족한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을 보충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추의 베타카로틴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바로 그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달걀 프라이나 달걀찜을 상추나물과 함께 상에 올리시면 영양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아주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 잘 맞는 음식은 따뜻한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의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상추나물의 새콤한 맛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상추의 서늘한 성질을 따뜻한 된장국이 부드럽게 보완해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상추나물을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국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로 상추와 같이 드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상추 자체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오이도 찬 성질이 강한 채소입니다. 둘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찬 성질이 겹쳐서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따로 드실 때는 둘 다 훌륭한 채소입니다. 다만 한 접시에 잔뜩 섞어서 드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나 몸이 피곤하실 때는 더욱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차가운 음료입니다. 상추를 드실 때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함께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추 자체가 이미 서늘한 성질인데 여기에 차가운 음료까지 더하시면 위가 놀랄 수 있습니다. 상추나물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곁들이시는 게 속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너스로 상추나물을 더 맛있고 든든하게 즐기는 변형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상추나물에서 재료만 조금 더하시면 되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형은 멸치 상추나물입니다. 잔멸치를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상추나물에 섞어보세요. 멸치의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상추나물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칼슘이 부족하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변형은 참치 상추나물입니다. 참치 통조림 하나를 기름을 쪽 빼고 상추나물에 넣어보세요. 단백질이 더해져서 훨씬 든든한 한 끼 반찬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한 끼를 챙기실 때 정말 좋습니다. 참치 대신 연어 통조림을 쓰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변형은 견과류 상추나물입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살짝 부숴서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기본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 재료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추나물을 드실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나물은 부드러워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꼭 씹어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보다 상추나물을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후에 드시는 밥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이 식사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노화를 늦추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왜 상추가 우리 나이에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안에서 녹이 슬듯이 서서히 낡아갑니다. 쇠가 공기 중에서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속 세포도 산소와 만나면서 조금씩 손상을 입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산화라고 합니다. 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녹스는
과정을 늦춰주는 고마운 성분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상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녹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상추 100g에 베타카로틴이 2000마이크로그램 넘게 들어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 자막이 잘 안 보이고 신문 글씨가 흐릿해지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추는 피를 맑게 해주는 채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상추를 곁들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에 부족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상추가 채워주고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아야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 안에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면 물이 잘 안 흐르듯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가 잘 안 돕니다. 상추 같은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그 수도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8 임경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임경자님은 위장이 약하고 늘 속이 더부룩해서 채소를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비도 심하고 얼굴빛도 늘 칙칙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친 상추나물을 거의 매일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한 뒤로 2달쯤 지나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비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쉽고 싼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냉장고 속 흔한 상추 한 봉지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입맛이 없어지고 씹는 것도 점점 불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채소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은 부족해지고 노화는 빨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데친 상추나물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반찬입니다. 데치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입맛 없는 날에도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부드럽고 맛있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께 이만한 반찬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밥상에 채소 한 접시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표가 안 나지만 한 달, 2달, 1년이 쌓이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상추나물 한 접시가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추를 오래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오신 날부터 제대로 보관하셔야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추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면 물기 때문에 훨씬 빨리 물러집니다. 보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추 표면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주세요. 그 다음 키친타월로 상추를 감싸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키친타월이 여분의 수분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상추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상추는 눕혀서 보관하는 것보다 줄기를 위로, 잎을 아래로 해서 세워서 보관하시면 훨씬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채소는 밭에서 자라던 방향대로 세워두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 못 드실 것 같으시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5초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다음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냉동에 두세요. 지퍼백에 넣어 납작하게 눌러 얼려두시면 냉동실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실 때 꺼내서 양념에 묻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오신 상추를 정말 한 장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추나물을 미리 만들어 두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데친 상추는 물기를 꼭 짠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드실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그때그때 양념에 묻혀 드세요. 미리 다 양념에 묻혀 두시면 물이 생기면서 맛이 떨어집니다. 데친 상추 자체는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 상추나물 양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상추 250g을 데치면 부피가 확 줄어서 한 공기 정도의 나물이 됩니다. 내 식구 기준으로 한 끼 드시기에 딱 좋은 양입니다. 혼자 드신다면 100g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아이들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드실 경우에는 고추장 양을 줄이시거나 빼시고 간장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추시면 덜 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잘 드십니다. 네 번째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상추를 데칠 때 식초를 넣어도 되나요? 식초는 넣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식초를 넣으면 상추의 푸른색이 누렇게 변하고 식감도 물러집니다. 색과 식감을 살리려면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새콤한 맛은 데친 다음 양념의 매실액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상추를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상추는 일반적인 식품이라 보통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흔히 와파린이라고 부르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양을 갑자기 크게 늘리지는 마시고 드시던 정도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가장 안심이 됩니다. 약은 약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상추는 흐르는 물에 한 장 한 장 깨끗이 씻으세요. 둘째,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상추를 딱 5초만 데치세요. 5초가 지나면 바로 건지셔야 합니다. 셋째, 건져낸 상추는 곧바로 찬물에 담가시키고 두 손으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넷째, 된장 1스푼, 고추장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매실액 2스푼, 참기름 1스푼과 통깨로 양념장을 만드세요. 다섯째, 드실 때마다 필요한 양만 살살 묻혀서 바로 드세요.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두부, 달걀, 따뜻한 된장국이었습니다. 주의하실 음식은 오이와 차가운 음료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저녁 냉장고에 시들어가는 상추가 있으시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상추나물을 한 접시 만들어 보세요. 쌈으로만 드시던 그 흔한 상추가 우리 집 밥상에서 든든한 효자 반찬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상추 한 봉지, 집에 있는 된장과 고추장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밥상을 차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겨주세요.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접 상추 한 봉지를 손질하고 끓는 물에 5초를 세고 정성껏 묻혀서 한 접시 차려내는 그 작은 수고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상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밥상을 차리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집 식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